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십시일강 168회 공개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개 특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 독서 모임 2만 원에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네, 건강 독서 모임은 참고적으로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 30분에 합니다. 줌 좀 보세요. 제 얼굴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이 줌처럼 이렇게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오늘 줌보다 더 예쁜 우리 김희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57살, 57살 비만 몸치 아줌마의 다이어트 도전기.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우리 김희진 강사님은 다이어트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잘하는 거, 정리의 달인이잖아요. 문서 정리의 달인. 그것으로 강의를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혜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대표님께서 좋게 소개해 주신 김희진 에반입니다. 저는 김희진 에반이라고 제가 씁니다. 에반제린이라는 세례명에서 왔고, 에반제린 자체가 라틴어 에반게리움에서 왔어요. 에반게리움은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든 누구에게라도 좋은 소식이길, 기쁜 소식이길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오늘 특강 주제는 57세 비만 몸치 아줌마의 다이어트 도전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4일이죠. 여기 숫자가 있죠. 숫자 아마 다 가늠하실 것 같아요.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5, 7. 짜장면 데이입니다. 아하, 5, 7이 짧은 데예요? 5월 7일. 오케이. 150의 64. 키와 신장입니다. 세 번째 103, 105, 95 가로하고 41, 41.5, 38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몸무게가 103, 105, 95는 아닌 것 히프 같고 사이즈? 히프 사이즈? 아하, 허리 그 사이즈예요? 미스코리아들, 유주얼리 미스코리아들 가슴, 허리, 히프. 저를 보면 일단 그들은 뭐 24, 36, 24, 36 이랬던가요? 미스코리아들의 골든 몸매가. 저는 지금 인치로 표현했을 때 41, 41.5, 38입니다. 어떤 상태인 줄 알겠죠? 그리고 5의 경우 77와 88이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거의 뭐 통자로 옷을 입는 수치다라는 몸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39라고 썼어요. 이 39의 의미가 뭘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히프 그 사이즈가 아래쪽에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39살.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앞전에 이미 57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39일 만에? 예, 39일 만에 이루어진 게 없다. 들겠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4라는 숫자가 있고 65.3, 66.1, 64.3 그리고 62.6이라는 녹색 숫자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살을 뺐다는 겁니까? 체중입니다. 제가 64라는 저의 체중을 보고 놀라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중간에 또 포기하고 이래서 66.1로 갔다가 막판에 오면서 또 너무 쫓기는 마음에 이거저거 하더니 드디어 오늘은 62.6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그 간고등어 코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헬스 트레이너 중에. 그 사람이 몸은 생선회가 아닙니다. 날로 먹을 수 없습니다.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위에 있는 숫자는 뭐 가늠하시겠지만 날짜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23년 2월 25일, 그 다음에 23년 4월 4일, 그리고 4월 29일. 11월 21일, 작년에 저는 이제 몇 년 만에 저희 지인들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만났고, 굉장히 몇 년 만에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였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사우나에 가서
정말 거의 한 10년 만에 체중을 쟀습니다. 저는 제가 보통 한 50 중반? 조금 넘어도 한 56, 7일 줄 알았는데 그날 알았어요. 64kg라는 걸.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어쩌다가 이렇게 살이 쪘을까 등등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2023년 2월 25일 날 드디어 이제 결심을 했죠. 뭐라도 해야겠다. 뭐든지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뭐든지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김영숙 대표님께서 소중하게 읽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십시일강의 다이어트 도전기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을 기점으로 4월 4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40일 정도 되는 시간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걸어놨으니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를 드리는 거고 완료 보고가 아니고 경과 보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의 꼬라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만났던 그분들을 요번 달 4월 말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몇 년 만에 만난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몸이 커졌냐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한 25일 또 어떻게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만날 때 그분들에게 오 마이 갓 하는 표정 조금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살짝 있어서 이 네 개의 숫자를 마일드스톤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네. 진행 사항들을 이제 단계별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나 살이 너무 쪘네, 완전 뚱땡이네라는 거에서 몇 가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계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온갖 종류의 식이요법, 온갖 종류의 운동에 관한 영상들이 저한테 계속 떴습니다. 덕분에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던 책들도 또는 그 의사분들도 만나게 되어서 그 꼬리가 꼬리를 물듯이 관련된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다라트라고 쓴 거는 저희가 아마 십시일강 특강을 통해서 국가대표 멘탈 코치 박철수님, 박성수님, 천비키님 이분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살짝 알고 있었던 만다라트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 저희 이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도 사실 그 살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식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관련된 제품을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무려 몇만 원어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2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뭘 먹었고 언제 잤고 언제 일어났고 어떤 운동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등을 기록하는 일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4월 4일을 기점으로 그간 돌아보니 어떤 게 괜찮았다 어떤 건 영 엉망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사전조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세 개의 유튜브 주소만 알려줬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알고리즘이 저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저에게 왔어요. 이것만 먹으면 뱃살이 7일 만에 빠집니다. 뭐 이런 운동을 하면 뭐 옆구리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계통의 식습관, 운동 관련한 그 유튜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왔고 제가 그걸 또 즐겨 유심히 보았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냥 안 보고 스킵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와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던 그 조승우 한약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쓴 저서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책을 보게 된 거죠. 처음 보게 된 이런 계통의 책이었는데, 일- 굉장히 처음에는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 재밌게 읽다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무렵 십시일강에서 건강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의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이라는 어메이징한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은 당사자가 너무 오랜 세월 아팠고 그 아팠던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고통 없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오래 연구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는 정말 너무 감사한 존재였고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전에 읽었던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이전에 읽었던 채소 과일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흐릿한 느낌, 궁금한 점, 의아한 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귓가키가 맞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독서 모임은 백용학 도사라고 불리는 분과 만났던 김용숙 대표님이 그 기회를 정말 모래사장에서 뭐 찾아내듯이 찾아내서 저희의 독서 모임으로 구체화시켜 주셨던 그런 케이스인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만날 백용학 도사님이 추천해 주는 책 잠깐 들려주는 얘기 그런 걸 통해서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나 14일간 강의에서 만났던 그 국가대표 멘탈 코칭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계셨던 그 분들께서 소개해 주셨던 만다라트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타니 쇼헤이라는 그 걸출한 야구 선수 일본의 야구 선수이고 미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죠. 핵심 목표가 있고 그 핵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8가지 세부 목표를 구성하고 그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실천 사항을 일일이 정성 들여서 기입해 나가고 또 실현해 나가는 만다라트 기법에서 저도 뭔가 나의 감량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만다라트라는 제목으로 가장 중앙에 감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5가지의 분홍색 글자와 3가지 녹색 글자가 나오죠. 5가지는 술, 야식, 먹고 눕기, 자는 거, 먹는 거 아시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줄여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이겠고 정신, 걷기, 체조, 스트레칭은 해야 하는 것,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저의 만다라트를 1차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술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사실 회식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은 아니고 회식이 없을 때는 심지어는 혼술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술 먹는 버릇 중에 하나가 안주를 잘 안 먹어요. 술을 빨리 먹고 빨리 취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안주를 안 먹고 안주를 안 먹으니까 술을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굉장히 그 다음날 많이 먹습니다. 해장을 위해서 많이 먹는다는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저와 술에 관련된 스토리의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야식이 나옵니다. 아직 화면이 안 바뀌었네요. 네. 야식 볼 것 같으면 김영숙 대표님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덕분에 굉장히 일찍 잡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거는 새벽 1시, 2시를 의미하는 거고 굉장히 일찍이라는 거는 저녁 7시, 8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멀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패턴도 당연히 불규칙하고 그 시간대도 엉망이고 그리고 이제 먹는 종류도 야식의 종류가 뭐 다 그렇겠지만 건강에 안 좋다고 할 만한 것들은 다 골라 먹습니다. 그리고 왜 먹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배가 고파서 먹을 때도 있지만 뭔가 심적으로 허기질 때도 먹고 그리고 먹고 나서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먹고 나서 곧장 잡니다. 그러니까 야식이라는 팩터가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 좋은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안 좋은 작용이 사실 뭐 3배, 4배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 전에 말씀드렸던 먹고 눕기. 이건 비단 야식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먹으면 저는 너무나 식곤증이 심해서 곧장 누워버리는 버릇이 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비 다이아몬드의 책을 보면서 깨달았었죠. 인체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신진대사하는 데 에너지.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써야 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식곤증이 오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그 하비 다이아몬드의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먹고 눕는 버릇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는 거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일찍 자고 굉장히 일찍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근데 2시 정도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뭔가 활동을 하다가 6시나 7시 때쯤 됐을 때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면 그 잠 양 자체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6시간? 5시간 정도 자면 깨니까 7시에 자면 사실 1시면 깨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이 활동 양상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수면을 취해야 되는 시간에 자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 피곤의 가중으로 인해서 낮잠을 불러오는데 이 낮잠이 보통 30분 추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자는 거죠. 이게 낮잠인지 밤잠인지 모를 정도로 불균형한 수면이 저의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조건도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때 불 다 끄고 몸 쫙 피고 숙면을 해야 되는데 손에 핸드폰 들고 잡니다. 불도 안 끄고 잡니다. 어떨 때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책상에 엎드려져 자기도 해요. 사실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어쩜 내 몸을 이렇게 막 대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먹는 거. 물 많이 안 먹습니다. 폭식합니다. 콜라 가끔 먹지만 먹을 때 한 3-4캔씩 먹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커피 믹스 제가 적게 하루에 2잔, 많게는 하루에 4잔씩 꼬박꼬박 먹습니다. 이건 거의 버릇인 것 같아요. 정신적인. 뭔가를 할 때, 뭔가를 했다고 싶을 때 꼭 커피 믹스를 먹는 이 버릇, 감사하지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국물 요리 좋아합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살찌는 사람들의 큰 공통된 식생활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일. 그 아들과 딸과 그 남편분에게 과일 잘 깎아가지고 골고루 드립니다. 색깔 다양하게 하얀 거, 분홍색, 뭐 주황색 드리고 저는 과일 잘 안 먹습니다. 셔서 못 먹는다고 주장하지만 또 내지는 뭐 과일을 너무 깎아대가지고 내가 먹기 싫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냥 과일을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식구들이 이제 아침에 차려드린 밥을 드시고 나가잖아요. 그럼 반찬이 다 남아요. 그럼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여기 양을 적절하게 드려야 되는데 남은 걸 가지고 제가 밥을 먹습니다. 민망합니다.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쭉 어떤 식습관을 비롯한 육체에 관련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정신이 그 못지않게 내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소명의식에 대해서 늘 요즘 궁금해하는 편이고 아직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걸 찾지 못해서 '아 나는 왜 못 찾고 있을까?'라는 어떤 그 조급함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작년부터 만났던 김영수 대표님과의 여러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낭독 독서를 한다든지 필사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저는 뭐 누가 뭐 허투루마투루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도도 드리고 미사도 참여하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뭔가 말씀을 들으려고 침묵 속에서 좀 더 침잠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정말 제가 직면해야 될 것을 피하는 버릇이 굉장히 오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야 되는데 정말 일찌감치면 안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 4 개밖에 안 되는 세부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제대로 실천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체조와 스트레칭. 제가 새벽 모임 할 때도 몇 번 보내드렸던 아침 운동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 그거 하겠다고 1년 전부터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봅니다. 발을 까딱까딱 허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사실 제 몸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즘은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세상모에서 같이 하는 황주영 선생님께서 요가 해 주십니다. 그건 너무 도움이 되고 그 요가를 통해서 그 시간이 뭐 1 분이든 3 분이든을 떠나서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
비단 그 시간이 아니고 다른 하루의 어떤 일정 시간에 틈만 나면 그런 식으로 제 몸을 좀 이렇게 돌려보려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뭐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좀 영상들 10개 중에 하나는 따라 해보자라고 다짐을 하지만 아직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체조를 해야지. 저희 굉장히 좋잖아요. 그 새마을 노래랑 같이 나오는 국민체조. 그걸 하겠다고 작정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해야겠다라고 한 번 더 공언을 합니다. 공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의 만다라트 8가지를 말씀드렸고 제가 2월 25일 날 결심을 하고서 또 이제 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했던 생활 단식 프로그램에 또 주문을 잔뜩 했습니다. 뭐 관장차, 무슨 차 했는데 포장 뜯어서 장에 넣어놓고는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정말 실천력이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제 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날짜가 쫙 나와 있고 항목들은 뭐 기상, 몇 시에 일어났느냐, 아침 뭐 먹었니, 점심, 저녁 뭐 먹었니, 걷기 했니, 체조와 스트레칭 했니, 복식 호흡 했니, 네가 정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낭독 했니, 낮잠 잤니, 믹스커피 몇 잔 먹었니, 음주 몇 번이나 했니, 야식 먹었니,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곧장 잤니, 탄산음료 먹었니, 요 정도의 섹션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하늘색, 기상, 아침, 점심, 저녁은 사실 이렇게 기본에 해당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분홍색 동그라미는 이제 엉망이다, 많이 먹었다 이런 걸 나타내고 기상에서 분홍색 박스로 표시한 거는 제가 이제 보통 2시 정도에 일어나는 패턴이었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3시 반 정도 내지는 4시에 일어나는 거는 그래도 노멀 패턴이라고 치자라고 해서 이게 분홍색 안 칠하고 그다음에 야, 이게 12시에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나고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지 않니 싶어가지고 제가 분홍색으로 표기를 한 게 지금 보시면 39일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기준에 그나마 이 정도는 괜찮지 않니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10번이 안 돼요. 굉장히 여전히 이상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침 과식한 날 굉장히 많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그 책을 보면서 모노 다이어트, 즉 모노 다이어트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정오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내지는 먹어도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안 먹으려고 했던 날이 표시가 돼 있죠. 육란으로. 파란색은 먹긴 먹었지만 신경 써서 조금 덜 먹었다라는 날이고 그 외의 날들은 사실은 과식한 날이에요. 제가 1시, 2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 8시가 되면 저는 배가 굉장히 고프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한 상 차려서 밥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과식이 아침에도 있었고 점심에도 있었고 저녁에도 있다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일치겠고요. 걷기, 아우 세상에 너무 막 어머 어떻게 하면 좋죠? 3번밖에 안 했네요. 그다음에 체조하고 스트레칭은 황종우 선생님과 그 새사무에서 요가하면서 비교적 꾸준히 하게 됐고 복식 호흡 이건 놀랐습니다. 어떤 바쁜 주말의 일정을 보낸 다음에 월요일 날 새로 시작할 때 이번 주에는 잘 지내지 이러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데 결국 그게 이 40일 가까운 기간 중에서 4번밖에 안 된다고 저는 표기를 했습니다. 낭독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하는 것만 표기를 해서 50%가 안 되죠.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잠 많이 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3월 중순부터는 안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지는 너무 바빴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믹스커피인데 숫자가 1이 한 번 있고 보통 2잔, 3잔, 4잔, 4잔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믹스커피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꼭 이별을 해야 되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음주가 왕왕 종종 있었고 이게 무슨 영문인지 3월 20일에서 20 며칠 사이에는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리고 야식은 저녁을 덜 먹었거나 술을 먹은 날 꼭 동반돼서 따라오는 친구입니다. 야식과 음주와 가벼운 저녁이 친구다라는 것을 이 일지를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고 식후 취침 케이스 제가 맘먹고 곧장 잡는 버릇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한 2월 3월 초까지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도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탄산음료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한 번 먹었습니다. 근데 이때 콜라 3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횟수하고 상관없이 양으로 따지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렇게 해서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되게 명료한데
이 패턴이 아직은 저에게 몸으로 장착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체인 리액션이라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을 덜 먹으면 점심을 많이 먹고, 낮술을 하면 저녁에 일찍 자고, 저녁에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서 또 야식을 하고, 야식을 하면 그 다음날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먹고 뭐 이런 패턴. 그런 패턴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더라. 그래서 어느 것도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요인들은 없더라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일희 일비라는 걸 썼던 거는 아까 제가 체중이 이제 64에서 시작했다가 뭐 65, 66, 64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랬잖아요. 체중 자주 재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많이 먹은 날은 너무 놀라가지고 노력을 하고, 노력한 다음에 조금 떨어지면 또 어머 떨어지네 하면서 또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희 일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39일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강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그 경과를 이렇게 꾸준하게 정리하는 버릇은 있다. 그리고 뭘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좋아는 한다. 이 정도가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이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표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실천하는 게 좀 약해. 그리고 음주를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 대인관계 방식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만날 때 우리 언제 차 한번 해요, 밥 한번 해요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러죠. 아니 왜 차하고 밥을 먹어요, 술 먹어야지라고 접근하는 식이었던 거예요. 이제 대인관계를 하려면은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가 보상 경향. 이게 뭐 살림이 되든 예를 들어서 내가 반찬을 오늘 4개를 했다라든지 오늘 뭐 해야 되는 공동체 보고서를 완성했다든지 내 기준에 뭔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나면은 무슨 퇴근 후 한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술을 먹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걸 좋게 포장해서 자가 보상 경향이지 사실은 그냥 술 버릇이에요. 그리고 합리화. 먹었으면 창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안 그래야 되는데 에이 뭐 애썼잖아 이러면서 또 이제 나를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는 그런 버릇이 있구나라는 걸 저의 약점으로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의 요인. 오늘 이렇게 제가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17강 특강을 하게 된 것, 그리고 김영수 대표님께서 정말 어불성설인 나를 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챌린지를 한번 진행해 보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독려를 해주시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지인들이 저한테 항상 저, 저를 통해서 웃으시죠. 그 아기는 왜 10년째 임신 중이냐. 그 얘기는 배에서 언제 나올 거냐. 너는 왜 10년째 수태고지만 하느냐. 이런 유머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이제 같은 얘기를 그분들이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를 안타까워해요. 저분들의 유머 소재를 바꿔줘야 되는데라는 책임감에 나도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불신해요. 내가 이제 나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말할 때마다 항상 그런 다음에 곧장 뭔가를 또 먹고 있으니까 다이어트 한다며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는 더 이상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렇게 말만 하지. 그래서 그 가족들의 불신이 기본적으로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협. 4월 4일이죠. 오늘이 4월 제가 이제 달력을 봤어요. 근데 4월부터 5월 초까지 회식 계획이 한 6번 정도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버텨낼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피할 것인가, 저의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그 아름다운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제주도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또 많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벼르고들 계시겠어요. 제가 거기서 오이하고 양상추만 먹을 수 있을지 무섭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코스가 이제 수료되기 때문에 수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수료식 하면 또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라도 먹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되고, 제가 또 습자주기입니다.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고 이러면은 곧장 어머 그래요 하면서 곧장 그걸 구매하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도 그 푸응 다이어트라든지 신봉송 다이어트라든지 뭐 이것만 먹으면 7일 만에 뱃살이 쪽쪽 빠져요라든지 하는 온갖 종류의 그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려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모아보면 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 이번
1차 시도는 실패했고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일단은 제가 이제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세부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만다르트에서 채워진 것도 있었지만 채우지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채우지 못한 것을 채워야 할 것이고 수정해야 될 것을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합니다. 특강한 다음에 뭐 이게 저 혼자만의 여정이 될든 뭐 다만 몇 분이라도 같이 하시게 될든 챌린지를 해서 1차적으로는 4월 28일 날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보자라는 목표로 챌린지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 11월 달에 제주도 가서 제 지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나를 보고 너 이렇게 몸이 커졌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 체중의 64kg라는 지점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4월 말에 그분들을 다시 만납니다.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그 해수 사우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이후 저의 1차적인 목표는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시즌 1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요. 2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했고 도전했으나 도전만 했고 선언했으나 선언만 했습니다. 시즌 2는 내일부터 4월 29일까지 세부 항목을 수정하고 좀 더 채워 넣는 것.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다이어트나 건강 관련한 프로젝트는 사실 평생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즌 3, 즉 5월 3일부터 그 이후로 쭉 제가 선언한 새로운 습관들, 얼마나 장착할 것인가, 장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정 만다라트의 내용은 뭐 앞에서 얘기 들었던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다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금은 이렇기도 하고 수정 만다라트는 따로 안 할게요. 대표님.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아, 아, 수정 만다라트 만다라트 술의 경우에는 이제 회식을 술 아니고 밥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할 것, 혼술을 혼자 하는 거 굉장히 많이 금지할 것, 안주는 야채로 먹으려고 할 것, 그리고 술 먹은 다음에 해장라면 금지할 것. 그렇고 야식의 경우에는 저녁을 제대로 먹어서 야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해야 되는 유혹에서 많이 저를 떨어뜨려 놓을 것, 그리고 야식을 굳이 먹어야겠다면 야식 메뉴를 신중하게 고를 것. 그리고 먹고 눕는 거 금지. 그다음에 내가 먹고 눕는 것이 임파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떠올리려고 노력할 것. 이게 저의 수정 만다라트상의 세부 계획이고 자는 거 관련해서는 11시에서 3시까지는 정말 자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낮잠 2시간 금지 30분 정도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잠은 침대에서 막 이게 책상에서 막 찌그러져가지고 막 구부려서 자는 거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내 몸에게 좋은 숙면을 제공하자라는 거고 먹는 거 관련해서는 커피 믹스 줄여야 한다. 그리고 ABC 주스, 애플, 비트, 캐럿 주스 만들어서 먹는 거 도전하자. 냉동실에 저 미숫가루 많거든요. 그거 먹자. 그리고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 좀 더 많이 먹자. 두부와 양배추. 걷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20분 정도 걷는 거 시작하자. 그리고 올해는 고수부지 진출해보자. 그리고 성당 차 타지 말고 걸어 다녀보자. 체조와 스트레칭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막상 자신은 실행을 잘 못하는 아침 기상 운동 반이라도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주용쌤이 알려주시는 요가 동작 하루에 틈틈이 꼭 해보자. 국민체조 매일은 약속 못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합니다. 정신의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4월 달부터 김영수 대표님께서 매일 감사 일기 쓰는 거 프로젝트 시작하셨거든요. 여기에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라는 거, 낭독 30분 이상 하는 건 반드시 실현하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을 하자라는 것을 수정 만다라트의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뺐어요? 6월 달부터. 그리고 앞에 한번 파워포인트 보면은 제가 64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64, 65, 66 갔다가 오늘 64
3.1. 그러니까 900g 뺀 거. 말도 안 되지. 그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희진 대표님 그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만다라트로 표현을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정말 색다르네요. 만다라트로 또 이렇게 펼쳐서 강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